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겨울 대공세를 개시하는 시점에 이뤄져 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북한 김정은은 북한 정부와 군대는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 면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적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의 회담에선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전투적 단결과 전술적 협동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로 보내 전투에 참여 중입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본격화되면 북한군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추가 파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북한제 무기 추가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다량의 포탄과 함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을 러시아에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도 시청역 일대에서 5번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집회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집회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5차 국민행동 사전 집회에 나섭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주말 장외 집회는 지난 2일 이후 연속 5주째입니다. 5시 30분부터는 다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 이들은 1시간 동안 집회를 한 뒤 이후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와 사직로 일대 반대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다가 행진이 시작되면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일부까지 가변차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0여 명을 배치해 교통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주 전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번엔 어떤가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만 별도 연설 일정이 잡혀있진 않습니다. 당 지도부 중에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사전 집회를 마친 뒤 6시 30분쯤부터 시민단체 행진 대열에 합류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까지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대여 공세를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이 부실감사 책임을 이유로 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폭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입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발작적으로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 버튼을 눌러 검찰에 보복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 소추 권한 남용이자 명백하게 상권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이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비위를 감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갖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국무위원이나 방통위원장 이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무게감이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감사원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국회나 대통령 이렇게 쭉 주요 기관들이 있는데 네. 감사원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법 2조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장을 임명하지만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네. 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미운 털이 박히고 밉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 최재 감사원장 체제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묵과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올바른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의 부동산 통계 관련 조작 행위라든가 아니면 사드 배치가 왜 지연되었던가 아니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GP를 철수하는데 제대로 검토한 것이 맞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일종의 괘씸죄를 예. 마음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속뜻이 무엇인가 네. 그것을 의심케 하는 것이죠. 네. 대변인 말씀은 이제 전 정권 감사를 하다 보니 뭐 미운 털이 박혔다, 괘씸죄가 있다 이건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감사원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감사원장이 이번 최근에 그 여름 때 있었던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네. 제대로 진행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은 전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일부러 보복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구인데 그렇죠. 이 최재해 감사원장은 2년 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라고 답변했다가 예. 당시 상임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을 당황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 관저 이전에 대해서 그 21g이라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 매우 의혹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때 증축공사를 했는데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업체를 임명을 했고 그 업체가 다른 하도급 업체를 줬는데 그 하도급 업체마저도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 업체에 줬느냐 제대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감사를 통해서. 근데 담당 비서관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의혹이 왜 나왔냐? 21g이라는 그 업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업체가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네. 그 비서관은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간 면죄부를 주는 감사를 하다 보니 우리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심지어 위증까지 했다라는 그 명목으로 지금 탄핵 소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안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서 4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따로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전무하다, 네.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폭주에 의한 사상 초유의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마땅히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거야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헌정 질서에 발을 맞추고 그야말로 민색이나 정책을 여당과 함께 의논하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각인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총선 이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뭐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폭주하고 폭거를 일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 2일에 보고가 되고 뭐 4일에 표결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의석수로 보면 뭐 표결 처리 하나만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연관성이 확인된 적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탄핵 사유로 꼽히는 것 중에서 이중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감 때 저는 충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고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왜 그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저는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진 사퇴하실 의향 되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재 감사원장, 이 민주당이 언급한 탄핵 사유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건 최재 감사원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일지라도 성역 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기자분들에게 한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실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열심히 한 겁니까? 저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만큼은 이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 지지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최재 감사원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별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근데 이 정도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영부인을 방탄하기 위해 온갖 권력들을 쓰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재 원장은 이 정치적 탄핵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탄핵 소추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있어서 그것이 감사가 좀 부실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인가?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행위인가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좀 지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직 감사원장들도 이게 과연 탄핵 사유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감사원의 그 여러 가지 의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감사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과 함께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의를 통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합의제 기구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탄핵이다,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 부실 감사 논란, 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해명이 거짓말이다라고 하신 거는 감사원 감사가 그런 결과로 나왔으니까 저희가 좀 다른 의혹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지금 감사위원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차례를 맡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당 성향이 3명, 야당 성향이 3명으로 캐스팅 보트가 사라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게 되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오래된 순서대로 그 직무 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은석 위원의 경우에는 1월 17일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중에 이런 과정들이 집행이 돼서 직무 대행을 하게 된다면은 곧 이어서 본인도 임기가 만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김인회 위원이라는 분이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두 분 모두 말씀대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감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대행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또 사드 배치 지원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운영이 이렇게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고요. 원래 감사위원 6명에 감사원장 1명, 그 7명이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대3이 돼버린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최재해 감사원장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4대3으로 사실 양쪽 다 좀 설득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밀어붙이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뜻하는 대로 뭔가 대통령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3대3이 되면 감사위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3대3으로 계속 부딪히다가 아무 결과도 못 내놓는 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사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쪽으로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재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감사원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제대로 이 헌법상 보장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뿐만 아니라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이유인데 이 부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야당 관련 수사나 재판을 중단하려는 목적으로 한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죠.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상징적인 인물들을 탄핵 소추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그리고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이런 기소와 이런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들 너무 명백하게 이중적 잣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때는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하세요라는 이 목소리가 담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김혜경 씨는 법카로 계산하세요라는 직접 증거가 없지만 정황적으로 이건 분명하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았죠.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그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카 유용하라는 직접적 그 음성 메시지나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로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를 일삼으면서 김건희 여사 한 명 막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기소 결정을 하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의 탄핵 소추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대변인님께서 아까 앞선 답변에서 뭐 야당의 탄핵 폭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이 목적이냐를 묻는 거죠. 예.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박주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탄핵은 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라고요. 탄핵이 정권을 견제하는 수단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함부로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어미준, 강백신 이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명백하게 뻔히 수가 보이는 게 어미준, 강백신 이분들은요. 과거 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뭐 공포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밖에다 흘렸다 이런 내용 내지는 과거 그 어느 때인지 잘 기억도 가물가물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모해 위증을 했다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 서울 광화문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5번째 장애 집회를 여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용 롱패딩은 접어두고 민생 예산에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롱패딩은 추위 방탄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번 달에 있었던 재판 2가지 다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집회입니까 이게? 저희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으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의결 투표를 지금 2월 10일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장애 집회를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테니 자꾸 우리한테 무슨 방탄용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들이 방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생 예산 협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신데요. 네. 어제 그 예결특위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소위에서 감회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폭주의 다름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뭐 여러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복원되리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 가운데는 뭐 마약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던가 딥페이크 영상 등과 연관된 검찰, 경찰 그리고 감사원의 그 꼭 필요한 예산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한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문가비 씨의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밝히면서 이른바 혼외자 논란에 휘말린 배우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질책은 자신이 받겠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 논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황정민과 함께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우성은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성은 지난 24일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정우성을 만나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우성은 당초 시상식에 앞서 마련된 레드카펫 행사에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본식에만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과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직 소식까지 문화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낼지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네. 어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대에 등장해서 관련 내용을 해명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 일단 최다 관객상 시상자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었죠. 첫 번째는 서울의 봄 제작자들한테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랑과 기대를 보냈던 분들한테 실망과 뭐 이런 사죄의 어떤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모든 질책은 자기가 받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정우성 씨 사과 이후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비혼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죄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혼과 뭐 이제 이런 이제 아들의 어떤 출산에 관련돼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팽팽하게 이제 나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좀 환호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좀 다르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양반 이제 창론이 이제 붙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우성 씨는 천만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서울의 봄에 대해 이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천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천만이라는 숫자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았던 배우인데 자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 천만 배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차 무대 인사를 돌고 있는데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호응과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저희에게는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으로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 수상은 하지 못했어요. 혼외자 논란 이후에 활동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제 촬영 중입니다. 네. 그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정우성 씨가 이제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난민 홍보 대사 등의 사적 활동까지 한 그런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둘 것 같고요. 향후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혼 자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사회적 활동과 이런 걸 연계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위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저께 밤이죠.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어도어와 결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맥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14일 전에 이제 내용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몇 가지 논쟁점에 대해서 이제 어도어 측 또 하이브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뉴진스를 이제 제외하고 네. 다른 그룹을 중심으로 간다라는 맥락의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는데 어도어 측에서는 문제가 없는 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블랙핑크 등의 걸그룹과의 또 같이 이제 경쟁 상대로서 이제 다른 걸그룹을 이제 언급했던 것이지 뉴진스를 아예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사내에서의 어떤 대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의 발언을 한 다른 이제 레이블의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진위를 밝혀달라. 특히 CCTV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어도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매니저에 대한 처벌도 어도 측에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등의 이 핵심 이슈에 대해서 어도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든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속 계약서에는 제3자가 뉴진스의 행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 소속자 측, 어도어 측에서 그것을 이제 뭐 없애거나 아니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뉴진스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전속 계약을 더 이상 이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업계에서는 당초에 뉴진스가 물어야 될 계약 해지 위약금이 최고 6천억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진스는 또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소 3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건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이제 최근 2년간의 매출액 그래서 월 매출액 곱하기 자녀 이제 개월수인데 지금 현재 한 4년 7개월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약금이 엄청나게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전속 계약 해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뉴진스 입장은 지속적으로 하이브 내지는 어도어 측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귀책 사유를 이제 어도어 측 등에 이제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효력을 이제 발생시키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나간 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조금 귀책 사유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연 그것이 전속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 사유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어도어 측에서 재판을 걸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뉴진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납득할 만한 귀책 사유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도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습니다만 결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소속 가수가 결별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가 실제로 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해지라는 거는 일방의 의사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 우리는 이제 전속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이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말 신뢰관계를 깰 만한 사유였느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적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뉴진스 같은 경우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어도어 측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소송 여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소속사 어도어 측에서는 당연히 반박을 할 것 같거든요. 아직 뭐 공식 입장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도어 측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양쪽의 입장이 좀 미묘한 공통점과 결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뉴진스 측에서는 어드워 측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고 예. 거꾸로 어드워 측에서도 우리는 항상 대화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뉴진스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서로 대화를 원하는데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여지는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방시혁 의장이 중간에 좀 나서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마치 계획하듯이 소송전에 이제 돌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재판으로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선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볼거리 가득한 거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구촌 곳곳은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맞이에 나섰습니다. 한 주간 세계 이슈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거리에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대형 칠면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명물인 거리 퍼레이드에 동원된 초대형 풍선입니다. 스파이더맨부터 미니마우스, 손오공, 스누피까지 유명 캐릭터들이 총출동했고 군악대와 무용수들도 차례로 입장합니다. 올해 퍼레이드엔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팀도 참여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시내에 대형 트리가 들어섰습니다. 아래쪽부터 불꽃이 타고 오르더니 일제히 조명이 켜집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소 개선문과 샹즐리제 거리도 점등식과 함께 빛을 발하고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은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영국 런던의 박물관에선 티라노사우루스도 산타 모자를 썼습니다. 미국 켄터키와 버지니아, 테네시 주민들은 82년 전통에 따라 177km를 기차로 이동하며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를 올해도 반깁니다. 미국의 한 미식 축구 경기장. 경기 직후 선수들이 인사를 하러 관중석으로 걸어오자 한 소년이 선수들을 향해 다가가다 난간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찔한 순간 한 선수가 재빨리 소년을 받아냅니다. 난간 높이는 3m였는데 순발력을 발휘한 선수 덕분에 소년은 부상 없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주말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0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 12도, 제주 15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